1950년대, 그때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금 그때와 같은 정고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한몽골 순환이 한반도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연결된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 지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예언자 어린이 알탄진들은 누구인가? 알탄젠도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를 주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초월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몽골의 광활한 대초원, 그곳에서 태어난 알탄젠들은 지금 시베리아의 평범한 목동 소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2019년 가을, 작은 게르, 몽골 전통 가오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태어난 날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빛났고 그 빛은 마치 그의 게르를 비추는 듯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출산 중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오래된 지혜를 가진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 아이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출산의 고통 속에서 큰 꿈으로 치부했지만 알탄이 3살 때부터 보인 행동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알탄의 삶은 2022년 겨울밤 결정적인 별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몽골 대초원의 목동들은 하늘에서 특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5개의 별이 마치 창의 형태로 정렬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았지만 몽골의 노인들은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알탄은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다 갑자기 트랜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48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그는 의식을 되찾은 후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깊이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마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직접 본 것처럼 과거의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 전역에서는 알탄을 새로운 영적 칭기즈칸이라 부릅니다. 이는 그가 13세기 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과 같은 군사적 정복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기즈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것처럼 알탄은 영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분열이 아닌 통일, 증오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알탄 자신도 이러한 비교에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전할 뿐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듯합니다. 그가 말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는 현대의 사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몽골의 노인들이 알탄의 1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샤먼의 환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샤먼은 몽골 제국의 흑만성스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은 비단천에 기록되어 비밀리에 전해져 왔으며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노인들은 알탄이 말하는 내용과 고대 예언의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증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탄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대 몽골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영혼이 현대의 몸을 빌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몽골의 한 역사학자는 알탄이 사용하는 일부 표현은 오직 13세기 비밀 문서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탄의 능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해이론자들은 그가 단순히 부모나 마을 어른들에게 교육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탄이 예언한 내용 중 일부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중국에 관한 그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해서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예언자는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전하는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알탄젠두가 전한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하늘의 징조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트랜스 상태에 빠졌던 그날 밤,
몽골 하늘에 나타난 별자리 배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별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창 모양으로 정렬된 5개의 별의 알타는 이 천체 현상이 바로 지구의 심오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 별자리 배열은 올해 초 실제로 관측되었으며 천문학자들조차 수백 년 만에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알탄에 따르면 이 5별의 배열은 마치 우주가 지구에 보내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는 이 별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우주와 인간의 연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알탈은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를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별들이 가리키는 곳에서 지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 보내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위험 지역은 한반도, 일본, 미얀마, 그리고 대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들은 모두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습니다. 알타는 별들이 춤추는 곳에서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과 대만에서 발생한 일련의 지진들은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지각 변동의 영향골에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지만 곧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과학과 예언의 교차점입니다. 실제로 여러 저명한 천문학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별자리 배열이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김정호 박사는 이러한 별자리 배열은 약 840년마다 한 번 발생하는 현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배열이 관측된 것은 중세 시대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천체 현상이 지구의 자기장과 미세한 중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진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학적 가능성이 알탄의 예언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알탄의 예언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는 지진과 쓰나미가 단순한 재난이 아닌 새로운 문명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을 때 인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알탄은 이러한 재난이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찾도록 하는 자연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알판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재난 예고가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과정임에 강조합니다. 지각의 변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류 의식의 변화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출렁이는 동안 인류에게는 새로운 빛이 필요합니다. 알탄의 예언에 따르면 그 빛은 바로 말의 힘에 가진 새로운 지도자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류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알탄 젠두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새로운 칸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과거의 칭기즈칸처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 지혜와 소통으로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알탈은 이 지도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그 역할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통은 알고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를 위대한 포압자로 만들 것입니다. 알탄의 묘사에 따르면 이 새로운 칸은 군대나 무기가 아닌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총과 탱크가 아닌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그는 말할 때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힘이 아닌 지혜, 강요가 아닌 설득, 두려움이 아닌 존경에 기반한 리더십 말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알탄은 예언합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남북 분단의 상처를 전쟁 없이 치유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남과 북의 마음을 읽고 공통된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알탄의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닌 마음의 통일을 강조합니다.
물리적 장벽보다 더 견고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 진정한 포압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탄이 이 지도자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는 모든 아시아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이 새로운 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문화입니다. 알탄은 이 지도자가 예술, 음악,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노래와 이야기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초알은 몸을 간토하지만 이야기는 영혼을 간토합니다. 이는 현대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류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적 공감대를 통한 연결은 어떤 정치적, 강제적 분맹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람들은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알탄은 이 지도자가 단순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는 균형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알탄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점점 커져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단과 갈등의 땅이었던 한반도는 이제 이 새로운 칸의 비전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무대가 됩니다. 알탄의 시선은 한반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화합을 통한 진정한 평화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분단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 치유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화합의 기적은 곧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비극 중 하나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민족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알탄 젠두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진분단의 밤이 곧 끝나려 합니다. 모욕이나 전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로 말입니다. 알탄이 본 한반도의 통일은 폭력적인 충돌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충성 없는 통일이라고 이래 묘사합니다. 무기의 시대가 끝나고 대화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단의 무게에 지철합니다. 그 지침이 결국 격의 무너뜨릴 것입니다. 알탄의 이 말은 변화의 원동력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남한 사회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양측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감지되는 미세한 변화의 징후들은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산가족의 재회입니다. 알탄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재연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머니들의 그리움과 아이들의 순수함이 정치적 장벽을 뚫고 흐를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정치 합산보다 먼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남북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소통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개인적 연결이 결국 더욱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연결은 어떤 정치적 선언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찾기 시작할 때 어떤 힘도 그들의 마음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이상 가족들이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소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알탄의 예언대로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과정이 시작된 것일까요? 통일된 한반도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라 되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알탄은 한반도가 유라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있는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분단의 벽이 무너지면 한반도는 더 이상 막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교역로뿐만 아니라 영적, 문화적 교류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크로드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반도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과거에도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통일 후에는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은 이러한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통해 한국의 상징이 될 곳은 바로 새로운 수도입니다. 알타는 서울이 계속해서 중요한 도시로 남겠지만 북쪽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화해의 도시가 세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 통해 한국의 정신적 중심이자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의 건축 양식, 도시 계획, 문화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는 분대를 넘어선 화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꿈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 수도는 통해 한국의 꿈을 담게 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역할입니다. 알탄의 예언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문화적, 기술적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두 가지 독특한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신국의 노래와 기술입니다. 이미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과 첨단 기술의 통일 이후에는 더욱 강력한 문화적 힘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탄 젠도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해 한국의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은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지형을 바꿀 만큼 강력해질 것입니다. 알탄은 세계가 한국과 함께 노래할 것이라는 독특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음악의 글로벌한 인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한국의 노래가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새로운 의식의 파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알탄의 이 마른 음악이 단순한 오라를 넘어 인류의 집단 의식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국 음악에 담긴 정서적 깊이와 영적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풍합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최근 한국 음악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더 깊은 변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리듬에 맞춰 세계가 춤을 추기 시작할 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타는 한국의 연결 기술이 세계에 고립된 지역들을 통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사람들의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외딴 마을, 분쟁 지역, 심지어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을 통해 소통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벽은 무너지고 다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많은 부분이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위성 인터넷, 홀로그램 통신, 확장 현실 기술들은 이러한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알타는 또한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가며 동양의 영적 가치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말의 힘이 다시 발견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잊혀진 지혜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문학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인 조화, 균형, 자연과의 연결 등이 한국 콘텐츠를 통해 재해석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균형과 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콘텐츠가 다루는 주제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리더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아이디어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알타는 말합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입니다. 이는 문화적 영향력의 시대에 한국이 독특한 이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혁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첨단이면서도 따뜻한,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이 한국의 특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조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눌 때가 왔습니다. 이미 한국의 디자인 철학, 도시 계획, 환경 정책 등에서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문화적, 기술적, 영적 리더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동안
도마시아의 거대한 이웃 국가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탄의 시선은 이제 중국으로 향합니다. 붉은 용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의 변화와 함께 알탄 젠도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중국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본 비전은 이 거대한 나라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도에 넘어 전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알탄은 중국의 변화가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대한 벽도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중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영적 기근, 강력한 검열,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신이 결국 시스템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는 깊은 내적 긴장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붉은 별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갈 것이라고 알탄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닌 변형의 과정일 것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체제는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과 현대적인 디지털 민주주의가 독특하게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급격한 서구화도 극단적인 보수화도 아닌 중국말의 독특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탄은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역은 바로 젊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알탄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중적 삶을 살아온 중국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자유와 표현에 대한 갈망을 키워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디지털병 너머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정보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와 가상 공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생각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의 과정에서 중국은 예시적인 분열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알탄은 예언합니다. 다양한 지역들이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용이 여러 개의 작은 용들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새로운 체제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더 잘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연방지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입니다. 폐허에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든 낡은 체제의 붕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내적 변화는 자연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가속화될 것입니다. 알탄은 일본, 미얀마, 그리고 중국 남부가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각이 움직이든 인간의 의식도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닌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탄은 이러한 재해를 신의 벌이나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않고 자연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격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환경도 저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탄은 말합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파괴는 때로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숲에 불이 난 후 새로운 식물들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동양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자연재해는 사회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이는 결국 더 강하고 유연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2소, 사회적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알탄은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 투명하고 인도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재해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의식의 각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 방식을 통해
체제의 강점과 약점을 더 명확히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변화는 공동체 정신의 부활입니다. 아이타는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더 자주 그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국가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재난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정책보다도 강력합니다. 중국과 주변 지역의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알카는 예언합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들을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알탄 젠도의 이 놀라운 예언들은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일까요? 알탄 젠도의 놀라운 예언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요? 11살 수녀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알탈의 예언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13세기의 비밀 문서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몽골의 역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알탄이 사용하는 특정 표현과 개념들이 현대 몽골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대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일부 단어와 개념은 13세기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알탄이 자연재해와 사회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들은 고대 샤머니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한 번도 교육받은 적 없는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복잡한 언어적, 개념적 지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탈의 예언이 실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아시아 사람들의 집단적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영감적인 이야기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메시지가 현재 아시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강하게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갈망, 중국 사회의 균형 있는 변화에 대한 희망,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들입니다. 예언의 힘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알탈의 예언을 연구하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탄 자신도 자신의 예언에 대해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파괴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가 결정된 운명이 아닌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지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재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글들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알칸의 예언은 경고라기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알탄은 진정한 미래가 별이나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내일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운명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인의 책임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자연을 존중하며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인다면 어떤 변화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의식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들을 듣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가요? 알탄 젠도의 예언이 실현될지 여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의 행동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과 그에 따른 행동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별의 움직임이나 수년의 말이 아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입니다. 알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하도록 영감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예언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중국의 균형 있는 변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갈들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 길에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